1년에 분배금을 연 18% 정도를 받을 수 있는 상품, 그리고 월 배당으로 지급을 받는 상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현재 5.5%로 작년 7월부터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도 내리지도 않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앞으로 금리는 내려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준금리 역시 미국의 금리를 주시하고 있으며 미국의 금리 변동에 맞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많은 전문가들의 예측으로 6월부터 인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리 인하가 빨리빨리 일어나면 투자시장에서는 좋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며 갈 곳 잃은 돈들이 은행의 정기예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투자를 하시는 투자자들에게는 주식시장이 현재 혼란스럽습니다. 그러한 분들을 위해 은행 정기예금보다는 훨씬 높은 수익률인 배당금, 즉 분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년에 분배금을 연 18% 정도를 받을 수 있는 상품, 그리고 월 배당으로 지급을 받는 상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7월 이후 미 기준금리가 상승을 멈추면서 채권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본격적인 금리 하락을 앞두고 당분간 지속될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는 인컴 상품도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2024년 2월 27일 금리 변화기의 수혜와 안정적 인컴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ETF가 상장했습니다. 바로 타이거 미국 30년 국채 프리미엄 액티브 ETF입니다. 타이거 미국 30년 국채 프리미엄 액티브 ETF는 미국 30년 국채 수익률을 추종하는 TLT와 옵션 프리미엄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TLTW의 장점을 두루 갖춘 상품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타이거 미국 30년 국채 프리미엄 액티브 ETF는 미국 30년 국채에 투자하면서 콜옵션을 30% 매도해 상대적으로 높은 배당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 미국 30년 국채의 투자의 금리 하락기에 채권 상승으로 인한 자본 수익을 얻는 동시에 매주 옵션 프리미엄을 매도해 꾸준한 인컴 수익을 얻게 되는데요. 특히 콜옵션 매도 비중을 30%로 제한함으로써 장기채 상승에 70% 참여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본 수익과 배당 수익이 최적의 밸런스를 갖춤으로써 투자 총 수익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매월 분배금을 받으면서 다가오는 금리 인하 시기를 기다리기에 효과적인 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타이거 미국 30년 국채 프리미엄 액티브 ETF는 앞으로 펼쳐질 금리 인하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미국 장기채에 투자합니다. 미 연준이 지난 12월 FOMC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면서 2024년 연내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준은 작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4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는데요. 금리 방향은 인하 기조로 전환했지만 앞으로 발표될 물가, 고용, 경기 지표에 따라 금리 인하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한때 3월로 예상됐던 금리 인하 시기는 5에서 6월 또는 그 이후로 늦춰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지표로 꼽히는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되고 있지만 미국의 경제 성장률과 고용 시장이 견조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당분간은 금리 변동성을 감내하면서 금리 인하를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타이거 미국 30년 국채 프리미엄 액티브 ETF는 변동성 장세에서도 흔들림 없이 금리 인하를 기다릴 수 있도록 안정적인 인컴을 제공합니다. 매주 1회 이상 ATM 옵션을 매도해 얻은 프리미엄 수익과 미국 장기채 쿠폰 수익을 합쳐 상대적으로 높은 배당금을 추구합니다. 이 ETF는 기존의 커버드 콜 전략 상품과 달리 위클리 콜옵션 매도 비중을 30%로 제한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만기가 짧은 주간 단위 콜옵션은 남아있는 시간의 가치가 만기가 긴 옵션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 30% 비중만 매도하더라도 월 분배에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프리미엄 확보가 가능합니다. 콜옵션 매도 비중을 줄였기 때문에 인컴 수익 외에 미국 장기채 시세 차익에 70% 참여할 수 있게 되는데요. 미국 장기채의 경우 듀레이션이 길기 때문에 금리 인하기에 가격 변동의 수혜를 얻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월 분배금 재원은 두 가지로부터 발생합니다. 첫 번째, 미국 30년 국채가 원래 가지고 있는 쿠폰 이자 수익에 두 번째, 옵션 프리미엄 분배 재원을 더해서 투자자분들에게 분배금으로 지급하는 거죠. 앞으로 미국 30년 국채 쿠폰 이자 수익은 시장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고 옵션 프리미엄 분배 재원도 바뀔 수 있습니다. 다만 2016년부터 미국 30년 국채 쿠폰 이자 수익은 연평균 3.44%였고 ATM 옵션에서의 프리미엄은 연평균 14.57% 수준입니다. 변동성을 축소하고 지수 수익률을 일부 포기하는 대신에 월 배당을 두둑히 받을 수 있는 거죠. 또한 타이거 미국 30년 국채 프리미엄 액티브 ETF는 환헤지 전략을 시행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준금리와 원달러 환율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시에는 원달러 환율도 하락하게 되는데요. 환헤지 상품을 활용하면 원화 약세를 방어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타이거 미국 30년 국채 프리미엄 액티브 ETF는 안정적인 자산으로 분류되는 채권형 ETF로 퇴직연금 계좌에서 100% 투자 가능합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계좌에서 ETF에 투자하면 다양한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요.
특히 매월 지급되는 분배금에 대한 배당 소득세가 과세에 연대해 세금을 재투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으로 인출 시 15.4%의 배당 소득세가 아닌 3.3에서 5.5%의 연금 소득세로 과세되기 때문에 절세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습니다. 타이거 ETF는 상대적으로 높은 분배금을 추구하는 월배당 자산 배분 솔루션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장기채 성장과 인컴을 동시에 추구하는 타이거 미국 30년 국채 프리미엄 액티브 ETF, 빅테크 주식 포트폴리오와 나스닥 100 옵션 프리미엄을 함께 추구하는 타이거 미국 테크 탑 10 플러스 10% 프리미엄 ETF, 미국 배당 다우존스 지수를 추정하면서 콜옵션 매도 전략을 더하는 타이거 미국 배당 플러스 7% 프리미엄 다우존스 ETF가 주인공들인데요. 투자 성향별로 성장주, 배당주, 미국 채권에 투자하면서 분배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금리 인하기에 자본 차익을 추구한다면 타이거 미국 30년 국채 프리미엄 액티브 ETF의 비중을 늘려보시길 추천합니다. 주식과 채권 비중을 5대5로 균형 있게 배분하고 싶다면 타이거 미국 테크 탑 10 플러스 10% 프리미엄 ETF를 50% 담으시고 타이거 미국 30년 국채 프리미엄 액티브 ETF와 타이거 미국 배당 플러스 7% 프리미엄 다우존스 ETF를 각각 25%씩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성장, 배당, 채권을 균등하게 배분하고 싶으시다면 각각의 상품을 3분의 1씩 나눠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 상황과 투자 성향에 맞는 포트폴리오로 나만의 자산 배분 솔루션을 구축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상품은 4등급의 보통의 위험 등급을 가지고 있으며 연 수수료는 약 0.4%입니다. 일반 주식을 구매하듯이 구매할 수도 있으며 퇴직연금 계좌에서도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올해 연초부터 지금까지 국내 주식시장의 핫한 키워드는 밸류업입니다. 정부가 1월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정책 진행 여부를 시사한 후 은행, 보험사, 증권사, 지주사들의 이례적인 주가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물론 2월 밸류업 프로그램의 세부적인 사안들을 발표한 이후 주가는 다소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지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밸류업을 이야기하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ETF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이번에 수혜를 가장 많이 입은 주식은 바로 현대차입니다. 전통적으로 유명한 회사이며 저 PBR 주식이었습니다. 이때까지는 저평가를 받아왔지만 최근 3개월간에 엄청난 주가 상승을 하였습니다. 시가총액이 큰 무거운 기업이 이렇게 급격하게 올랐다는 것은 시장에 엄청난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인해 수혜를 입게 될 저 PBR 주식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현대차 다음 수혜를 입을 종목은 과연 무엇일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대와 실망을 짧은 기간 동안 주식시장에 안겨줬는데 정부가 장기적인 정책이라고 시사한 만큼 어떤 프로그램인지 어떤 투자 상품이 수혜를 볼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밸류업 프로그램은 2024년 2월 국내 기업의 자본 효율성이 주요국 대비 낮아 주가도 저평가되는 경향이 있다는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일본이 10여 년 동안 밸류업 프로젝트를 지속하면서 일본 증시가 재평가받고 있는 것을 벤치마크 삼아 소위 말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겠다는 정책입니다. 일본은 2023년 자본 비용과 주가를 의식한 경영을 요구하는 일본 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했고 최근 증시 흐름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 증시 상승에는 정부의 교체, 일본 반도체 기업들의 약진 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2023년 밸류업 프로그램을 선언한 이후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주요국들 대비 한국 상장 기업들이 받는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낮습니다. 밸류에이션의 지표로 사용되는 PER과 PBR을 기준으로 보면 10년 동안 평균치가 EM과 DM 대비 모두 낮습니다. 벤치마크로 삼는 일본보다도 낮은 상황인 만큼 밸류업 프로그램은 꼭 필요합니다. 정부도 해당 사안을 인지하고 장기적인 프로젝트라고 언급한 만큼 밸류업 프로그램 수혜 ETF는 무엇이 있을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월 정부와 금융당국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 준비 언급 이후 상승하던 관련주 주가는 2024년 2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이후 소강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기업들에게 자율적인 가치 제고를 맡기고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인센티브로 현재 시장은 실망한 상황입니다. 다만 정부는 지속적으로 기업들의 밸류업 프로그램 진행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밸류업 프로그램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정책을 준비한다는 발표 이후 대표적인 저 PBR 섹터가 곽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및 금융주, 자동차, 지주사 등 섹터가 강한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이러한 키워드로 ETF를 선별하고 그 중에서도 밸류업 프로그램 수혜를 받으면서 배당 혹은 일정 부분 성장성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ETF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가치, 배당, 지주 키워드로 뽑아보면 약 14개의 ETF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PBR도 국내 증시 10년 평균치와 큰 차이가 없어 밸류업 프로그램의 수혜 ETF로의 자격은 있습니다. 그런데 14개 ETF를 모두 투자할 수는 없으니 밸류업 프로그램 수혜에 더해 추가적으로 월 배당을 기대해 볼 수 있거나
밸류업 프로그램이 주가에 나타나기까지 기다리는 동안 성장성을 추가로 기대해 볼 수 있는 ETF 3가지를 골랐습니다. 금융 섹터에서는 타이거 은행 고배당 플러스 탑10 ETF를, 배당 분야에선 타이거 배당 프리미엄 액티브 ETF를, 지주 섹터에선 타이거 삼성그룹 펀더멘탈 ETF를 밸류업 프로그램 수혜 ETF로 소개합니다. 우선 타이거 은행 고배당 플러스 탑10 ETF는 PBR이 0.45배로 상당히 낮아 밸류업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보더라도 이번 밸류업 프로그램의 수혜주로 지목되는 기업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언급이 됐을 당시 가장 먼저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금융주였습니다. 금융지주, 은행, 보험사들이 아주 오랜만에 시장을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타이거 은행 고배당 플러스 탑10 ETF는 하나금융지주, KB금융, 기업은행, 신한지주, 삼성생명까지 높은 비중으로 보유합니다. 여기에 꾸준한 월 배당금까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에 더해 월 배당까지 누릴 수 있는 ETF입니다. 타이거 배당 프리미엄 액티브 ETF도 밸류업 프로그램의 수혜 ETF로 꼽을 수 있습니다. 물론 PBR만 보면 더 낮은 ETF들이 있지만 밸류업 프로그램은 특성상 시간이 걸리는 프로젝트입니다. 따라서 기다리면서 월 배당도 누리고 추가적으로 성장주에 대한 비중을 가지고 가며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추가하는 것도 대응 방법입니다. 타이거 배당 프리미엄 액티브 ETF는 커버드 콜 전략을 활용해 안정적인 월 배당을 지급하기 위한 전략을 구사하기 때문에 밸류업, 배당, 성장, 월 배당까지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이번 밸류업 프로그램 덕분에 지주사들도 주목받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물산이 2015년 9월 이후 9년 만에 17만원대 주가를 기록하며 상당히 이례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은 삼성오너일가의 지분이 가장 많은 지주사로 이번 밸류업 프로그램의 수혜주로 떠올랐습니다. 삼성물산에 따르면 최근 행동주의 펀드로부터 강력한 주주 이익 강화 조치를 요구받았으며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는 것 또한 밸류업 프로그램과 같이 궤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타이거 삼성그룹 펀더멘탈 ETF는 밸류업 프로그램의 수혜 섹터인 보험사 대표 기업인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부터 삼성증권까지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프로젝트인 밸류업 프로그램의 수혜를 기다리면서 요즘 핫한 반도체 산업 비중도 삼성전자를 통해 같이 누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3가지의 ETF 종목들은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타이거 은행 고배당 플러스 탑10 ETF는 3개월 동안 30%를 상승하는 엄청난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행주는 주식의 가격이 변동이 없는 대신 매년 고배당을 받는 종목인데 배당은 물론 주식 가격 상승으로 인해 더 많은 수익을 얻었다는 점에서 굉장합니다. 또한 타이거 배당 프리미엄 액티브 ETF 역시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으며 이 역시 배당을 받기 위한 종목인데 주가가 올라서 배당 수익의 차익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타이거 삼성그룹 펀더멘탈 ETF 역시 10%에 가까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지만 정부는 거듭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이행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 역시 최근 저 PBR 기업들을 담기 시작했는데 앞으로 지켜볼 근거로는 충분합니다. 일본도 작년 밸류업 프로젝트를 진행한 후 실질적으로 니케이 225 지수가 본격적으로 상승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다만 천천히 증시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그 기간 동안 월배당 혹은 어느 정도 성장 중에 대한 비중이 가지고 있어 시세 차익도 기대해 볼 수 있는 ETF들로 밸류업 프로그램을 대응해 볼 수 있습니다. 월 배당, 아마 모두가 원하는 것일 겁니다. 매달 안정적으로 현금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나 매달 높은 수익과 안정적인 것을 모두 만족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2가지를 다 잡은 상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재테크는 부동산 투자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집값이 뛸 경우 그 시세 차익은 엄청난 수익률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아파트 말고 다른 종류의 부동산 투자를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바로 인프라와 오피스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동산 투자는 너무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데다 매우 생소합니다. 오늘은 소액으로도 부동산, 그 중에서도 리츠를 통해 대형 오피스에 그리고 배당주의 대명사인 맥커리 인프라를 통해 고속도로나 도시가스와 같은 인프라 시설에 투자할 수 있는 코덱스 한국 부동산 리츠 인프라 ETF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5일에 상장한 코덱스 한국 부동산 리츠 인프라 ETF는 국내 인프라 펀드와 프라임 오피스 리츠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보통 부동산 투자라고 했을 때 익숙하게 떠올리는 것은 실거주 또는 상가 임대를 통한 월세 소득 아니면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의 시세 차익을 노린 단순 투자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상품은 기존의 부동산 투자와는 다르게 도로, 항만 등 인프라 시설과 대형 오피스 빌딩에 투자합니다. 지금부터 투자 포인트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덱스 한국부동산 리츠 인프라 ETF는 국내 유일한 인프라 펀드인 맥커리 인프라를 국내 최대 비중으로 보유합니다. 맥커리 인프라는 국내 인프라를 거의 독점 운영하고 있어 단기 순이익의 성장에 따라 꾸준한 배당 증가와 안정적인 우상향 흐름 때문에 배당주의 대명사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 양양 고속도로, 인천 공항 고속도로, 인천대교, 백양터널, 부산 신항만 등 우리에게 익숙한 인프라 시설을 운영하고 그 수익금을 가져가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 투자 자산을 정리하면 현재 유료도로 13개, 도시가스 3개, 항만 1개, 철도 1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 기반 시설의 안정성은 적어도 대한민국이 건재하는 동안은 보장되는 자산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정부의 최소 수입 보장제를 적용받는 인프라 자산에 투자하여 꾸준하고 안정적인 배당 원천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맥커리 인프라의 부채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도 매력적입니다. 인프라 펀드에선 최대 30%까지 차입이 가능한데 평균 21.5%의 낮은 부채 비율로 고금리 상황에서도 상대적으로 우수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성장성 측면에서도 그 매력이 커지고 있는데요. 맥커리 인프라는 저탄소 에너지 정책에 맞춰 신재생 에너지 자산을 편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양에너지, 도시가스 인수에 이어 에너지 인프라 시설에도 지분 투자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배당과 성장을 모두 잡았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맥커리 인프라의 주식 10년간 차트입니다. 꾸준히 우상향을 해오고 있으며 실제로 매년 배당 수익률이 7에서 8% 정도가 됩니다. 주식 가격도 올라오고 배당 수익률도 저만큼 주기에 국내 주식 중 1위 배당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건물의 투자입니다. 부동산은 입지가 중요합니다. 특히나 주요 회사와 직장인들이 많이 몰려있는 위치는 오피스 권역이라고 해서 부동산 가치가 뛰어납니다. 국내 상장 리츠는 서울 3대 오피스 권역의 A급 오피스, 즉 일정 규모 이상의 좋은 입지를 지닌 최고 등급의 프라임 오피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트윈시티 남산, 여의도 하나손해보험, 강남 대치타워 등이 잘 알려져 있는 프라임 오피스의 예시가 될 수 있겠네요. 따라서 서울 3대 오피스 권역은 CBD, GBD, YBD를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벨기에, 영국 등 글로벌 중심지의 A급 오피스 등 해외 부동산까지 투자하고 있다는 점은 정말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현재 서울의 오피스 임대 시장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것도 좋은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급 물량은 감소하는데 수요층은 견고하기 때문에 공실률이 최저 수준인데요. 국내 오피스는 사무실 신규 공급이 수요 대비 부족해서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물가 상승률과 연동하여 올라가는 임대료는 불황에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매출 발생을 기대하게 합니다. 보시는 표는 부동산 지수입니다. 100이 넘어가면 수요가 높고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최근 주춤을 했지만 다시 100을 돌파해버렸습니다. 부동산은 그만큼 안정적인 자산의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투자하기에도 좋으십니다. 코덱스 한국 부동산 리츠 인프라 ETF는 국내 상장 리츠 및 인프라 종목 15개를 기반으로 선별한 월 배당 국내 리츠 ETF입니다. 국내 리츠는 최대로 분기마다 배당을 주는 것이 한계인데요. 이것을 ETF로 월 배당화시켜서 매월 현금 흐름의 확보를 추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투자 기간이 길수록 빛을 발휘하는, 그리고 총 0.09%의 최저 보수로 가장 저렴하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배당 수익에 대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다른 상품의 배당 수익도 훌륭한 구조를 갖추고 있지만 아무래도 주식과 채권에서 나오는 배당으로는 은퇴자금 설계에 한계가 있습니다. 여유로운 현금 흐름 창출을 위해선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한 꾸준한 임대, 이자 소득으로 높고 안정적인 배당 원천을 보유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따라서 포트폴리오에 다른 투자 상품과 함께 실물 자산 기반의 리츠, 인프라의 배당까지 더한다면 훨씬 든든하겠죠. 또한 분리과세 신청을 통해 세제 혜택으로 실질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2026년까지 공모형 리츠의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한데요. 이로 인해 15.4%에서 9.9%로의 배당 소득세가 하향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최근엔 이전 리츠와 신규 리츠의 보유 기간을 합쳐서 3년만 넘기면 중간에 매매를 하더라도 세제 혜택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한 세제 혜택의 예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배당 수익률이 8%일 때 기존처럼 배당 소득세 15.4%를 부과하면 실질 수익률이 6.8%가 되지만 분리과세를 적용하면 7.2%로 0.44%의 세금 절감과 분리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인프라 시설과 대형 오피스에 투자할 수 있는 신규 상품인 코덱스 한국 부동산 리츠 인프라 ETF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항상 투자는 잘 알아보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만.